양산 특성화고와 사송일중 설립이 정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반려됐습니다. 개교 지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10년) 만에 변경을 추진하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조정안을 두고 통영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김해 축산물 공판장 도소매업 상인들이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로 공판장이 이전하면서 폐쇄되자 생계터전을 잃게 됐다며 대체 상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창원 지역의 하천 237개 지점에서 오수가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양산 특성화고와 사송일중 설립이 정부 공동투자심사위원회 심사에서 반려됐습니다. 개교가 지연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추진 기간만 올해로 8년째인 양산 특성화고. 신도시가 조성되고도 신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송 1중학교. 도교육청의 자체 투자 심사를 통과하고 양산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며 기대를 높였지만 두 학교 설립은 다시 발목을 잡혔습니다. 교육부와 행정안전부의 첫 공동 중앙 투자 심사에서 반려됐기 때문입니다. 양산 특성화고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고 사송 1중은 자체 투자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총 사업비 500억 원이 넘어도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는 단순한 학교 시설. 하지만 양산시가 지원하는 특성화고 체육관 건립비 등 57억 원, 사송 1중 다목적 강당 등 6억 5천만 원이 SOC 사업으로 간주된 것입니다. 지역민들도 이게 8년 동안 준비해오던 사항이다 보니까 이번 건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차후에 준비를 잘 해서 이제 특성화고가 양산에 생길 수 있도록 지역민들과 같이 지자체는 열심히 노력. 타당성 조사 기간은 최소 6개월. 그만큼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됩니다.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오는 12월 있는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입니다. 양산시에 사업비 지원이 많지 않아 교육 자체 예산으로 사업비를 대면 정부 공동 중투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입장입니다. 공동심사로만 가는 방안이 있는 것만은 아니니까 단독으로 가는 방안도 고민을 해서 이제 12월에 이제 만약에 올리게 되면 빠른 시간에 이제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지 저희가 지금 거의 이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산 특성화고와 사송 1중의 개교 목표는 각각 2024년 3월과 2023년 3월. 일정에 차질을 빚는 건 아닌지 지역에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환경부가 통영과 거제, 남해안 등이 포함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을 조정하는 방안을 10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자 통영의 섬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어업이 제한돼 생존권이 침해당한다는 건데 표영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통영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에 성난 섬 주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환경부가 10년 만에 추진 중인 국립공원 구역 조정안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환경부 조정안에는 욕지도 부속섬인 초도와 자설이도 등 16개 섬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일부 섬 주민들은 환경부가 해당 섬들을 국립공원으로 편입한 이유조차 듣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은 공담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분노했습니다. 환경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구역 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거리로 나와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욕지도 인근 주민들은 환경부 계획대로 변경되면 생존권이 위협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어업 시간과 구역이 제한되고
농작물 재배와 재산권 행사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업을 중점으로 해가 사는 곳입니다. 선사람들이 생존권이 달려 있는 부분인데 이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을 됨으로써 어민들한테 작업 구간이라든지 작업 시간 이 부분들이 많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한려해상 국립공원 동부사무소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립공원 구역 조정은 환경부 업무인 만큼 공원 사무소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공원 사무소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닌 만큼 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기회가 있다며 진땀을 뺐습니다. 앞으로 공청회라든가 총괄협의회 등의 절차가 남아 있으니까 그 기간에 여러분들이 충분한 아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남아 있으니까. 주민들과 더불어 통영시도 강력 반발했습니다. 국립공원 해제 면적이 0.044제곱킬로미터인 반면 신규 편입은 34.8제곱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통영시는 재조정을 요구했던 부분은 반영되지 않은 채 오히려 편입 면적이 확대됐다고 비난했습니다. 우리 시가 해제 요청한 자체 용역 결과와 지역 주민들의 해제 요구 바람대로 반드시 한려해상 국립공원 구역이 재조정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섬 주민들은 환경부 항의 방문 집회와 공청회 거부 등 강경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김해시청 앞이 몇 개월 동안 시끄럽습니다. 김해 축산물 공판장 상가 세입자 대책위원회에서 집회와 민원 제기를 계속 이어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속적인 마찰에 코로나 위험까지 겹치자 시청 주변은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지만 이들은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보도국 장보영 기자와 연결해 관련 내용 알아봅니다. 네, 장 기자, 지난 9월 상인들과 공무원의 심한 충돌 소식 저희가 보도하기도 했는데 이 축산물 공판장 상인 8분이 2달 가까이 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고요? 네, 상인들은 여전히 시청에 있었습니다. 끼니도 시청 앞에서 해결하고 있었고요.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만큼 출입과 집단행동 등은 통제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인들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생존권 때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20년 넘게 어방동 김해 축산물 공판장에서 축산물 도소매업을 해온 상인들인데요. 이 어방동 공판장이 주촌면 축산물 종합유통센터로 확대 이전하면서 폐쇄되자 생계 터전을 잃게 됐다며 대체 상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지난 5월 말 계약 만기 이후 아무 대책 없이 나가라는 부경 양돈의 요구에 반발하며 지난 2019년 말부터 집회를 이어갔지만 부경 양돈 측이 이를 무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경 양돈 측은 수년 전부터 계약 만기일을 알려왔던 만큼 대책위의 요구가 과도해서 원칙적으로 대응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부경양돈과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은데 김해시의 이주 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또 큰 마찰도 있었어요. 왜 그런 건가요? 네, 지난달에는 시청 앞 점거로 시청 출입문이 봉쇄되는 소동까지 있었고 시청은 불법 집회로 몸살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내는 등 큰 충돌이 있었습니다. 대책위는 김해시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지난해 7월 어방동 공판장 부지가 경남예술교육원 건립지로 선정된 것 때문입니다. 상인들의 생존권은 아랑곳하지 않고 한마디 논의도 없이 해당 부지를 활용하려는 모습이 예술교육원을 위해 자신들이 쫓겨나는 꼴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지난해 10월부터 차량 시위를 시작했고 지난달 초 천막 농석까지 이어졌습니다. 네, 김해시 입장이 어떤지 궁금한데 난감할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강경하게 대응을 하고 있죠? 네, 김해시는 이미 상가 세입자들이 지난 2014년 지역 도축장 통폐합 사업이 확정될 때 공판장 폐쇄를 알고 있었고 또 2년마다 체결되는 임대 계약 당시에 도축장 팽쇄에 따른 재계약 불가 조건을 걸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임대 기간 종료 이후 이 6개의 점포에서 시청에 보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어 시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이라 선을 그었습니다. 경남예술교육원 설립과 관련해서도 이미 공판장 이전 계획이 세워진 2014년 이후 설립 메모유가 추진됐기 때문에 대책위의 주장과 사실이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계속된 시청 앞 농성도 불법이라며 8월 20일 본관 앞 천막에 대해 행정 대집행을 실시했고 지난달 시청 앞 출입구 봉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상인들은 이주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시청 앞을 지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인데요. 김해시청이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공간인 만큼 더 이상의 잡음 없이 조속히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장보영 기자와 전화 연결했습니다. 창원 지역의 하천 237개 지점에서 오수가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산만 특별관리해역 민관산악협의회와 창원시가 6일 시청 시민홀에서 마산만으로 흘러드는 창원시 하천 오염원 실태를 공개했습니다. 협의회는 36개 하천 237개 지점에서 오수가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하천으로 흘러드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362곳, 2018년 323곳과 비교하면 오수 유입 지점이 크게 줄어든 수치입니다.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일반적으로 오수관을 타고 덕동 물재생센터로 보내져 정화 과정을 거친 뒤 바다로 방류됩니다. 현재 창원시 오수 처리율은 약 96%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66살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 10분쯤 창원 진해의 자택에서 아내와 다투다 화를 참지 못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의 방화로 집과 거실, 주방 등이 불에 탔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6일 오후 4시 35분쯤 창원시 의창구 창원중앙역 삼거리에서 승용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 A씨는 차량 앞쪽 본닛에서 연기가 난다며 119에 신고했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완진됐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상황을 조사 중입니다. 경남도가 내년 지역 에너지 절약 사업 공모에서 국비 12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공모에서는 함안군의 도로 조명 LED 교체 사업과 거제시 중앙 하수 처리 시설 송풍기 교체 등 9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경남도는 이번 사업으로 2,311톤의 온실가스를 줄이고 5억 8,4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김해시가 지역 생산 방역 산업 육성에 나섰습니다. 김해시는 방역 제품을 생산하는 지역 내 업체 19곳과 김해상공회의소 등 3개 기관과 함께 G방역 플랫폼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김해에서 생산되는 방역 제품을 지역 내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소비하는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김해 중소유통물류 협동조합이 제품 유통을 맡고 김해상공회의소와 남북공항서비스는 제품 홍보와 소비 촉진을 추진합니다. 김해시는 앞으로 마스크 생산과 마스크 자동화 설비 제조, 공기청정기, 공간소독기 등 5개 분야 방역 제품을 지역을 대표하는 김해형 방역 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창원시가 전통시장의 안전 강화를 위해 CCTV 120여 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전통시장에는 CCTV가 없어 밤 시간대 도난이나 화재 발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CCTV 설치 사업은 명서시장과 가음정시장 등 전통시장 5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원시는 내년에 30곳까지 CCTV 설치를 늘릴 계획입니다. 경남도가 도내 취업준비 청년에게 취업 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드림카드 대상자를 추가 선정했습니다. 경남도는 지역 내 거주하는 가구 중 중위소득 150% 이하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904명을 추가로 뽑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추가로 선정된 대상자들은 온라인 교육과 의무이행 확약서 동의 등을 거쳐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매달 50만 원씩 모두 200만 원의 구직활동 비용 지원을 받습니다. 경남도는 앞서 지난 6월부터 모두 2,161명의 미취업 청년을 선정해 지원한 바 있습니다.